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팻말이 다 붙었더라고요. 30km 이하라고. 굉장히 조심해졌죠. 제 본인이 운전할 때도. 거기에 붙어서라기보다는 민식이법에 대한 중요성도 많이 있고, 또 평소에 이쪽에는 좀 속도를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되니까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일반 법에 비하면 강하죠. 그런데 그 정도 강해야지 좀 인식하지 않겠어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네, 어린이 보호구역 가면 조금 조심하게 되죠. 좀 과잉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모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아무리 주의를 잘 본다고 해도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한테는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좀 상황을 보고 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강구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고, 운전자들이 조심을 하면서 한다 해도 사람이 순간적으로 애들이 튀어나오리잖아. 그런데 방어를 못 하잖아. 그런 경우가 많잖아. 갑자기 가다가 애들이 확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잖아. 애들은 그게 참 그렇게 글쎄요, 뭐라고 말하기가 그렇네. 일단 어린아이들 보호를 잘 해야죠. 처벌이 약하면은 안 지킬 거니까 처벌을 정당하게 먹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에 여기 사고 있었잖아요. 이제 많이 좀 좋아졌는지 카메라가 좀 있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고 해서 아이들이 많이 안전해졌는지 좀. 예전에는 그럼 카메라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호등은 있었어요? 신호등은 네 있었죠. 그리고 중앙분리대도 없었죠? 네, 사고 나고 나서 이렇게 다음 날 설치가 되더라고요. 이곳에서 자주 불법 유턴을 하는 편이었나요? 네, 근데 이제 카메라가 있어도 여전히 아, 지금도요? 네. 아니 근데 카메라가 있으면 불법 유턴하는데 찍힐 텐데 불법 유턴을 카메라 안 찍히나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법 유턴을 자주 네. 하신다고요? 네.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 같은 걸 느끼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사고 나기 전에 이제 카메라가 없어가지고 늘 불안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생김으로써 그래도 좀 이제 안심하고 아기를 이제 학원 보낼 때도 이렇게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도 요즘 더러는 이제 이렇게 경찰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또 이렇게 봐주시고 하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1년 전에 이곳에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지 금세 또 잊어버리시는 경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안녕하세요. 아이 기다리세요? 늘 이렇게 아이를 데리러 오고 그러세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해요. 학교 앞에 차량들이 통행이 많잖아요. 물론 민식이법 이후에 과속 카메라도 설치가 돼 있고 많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래도 아직 많이 좀 불안함을 느끼시나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데 골목길이 좁지만 여기 학교는 그렇게 통행량이 다른 곳에 비해 많다고 보이진 않아요. 네. 그리고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가 아주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공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할 때 겨울에 계속 공사하고 있었거든요. 보통 인도는 잘 돼 있지만 인도와 차도 사이에 중간 그 가림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호대가 이렇게 설치된 곳들이 많지 않은데 이곳 송북초등학교는 최근에 이게 설치가 됐나 봐요. 그러면 이 겨울에 공사하는 걸 봤거든요.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이쪽 편으로만 학교 담벼락 편으로만 다니다가 저쪽까지 공사하니까 이제 양쪽으로 다니는. 아파트 사이에 학교가 자리 잡고 있어서 어찌 보면 그래도 좀 안전한 통학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근데 주변에 막 불법 주정차돼 있는 차량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히려 불법 주정차 아파트 단지 쪽이 좀 더 많아서 그쪽 부분에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애들이 쉽게 보지 못하는 곳에서 튀어나오니까 차들은. 그리고 놀다 보면은 있잖아요. 정면을 보지 않고 뒤돌아서 걷기도 하니까 그런 걸 보면은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주의를 해도 다 듣진 않으니까
차들도 위험하지만 사실 요즘 배달이 많아졌잖아요. 네네네. 오토바이도 이렇게 빨리 다니고 골목골목으로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토바이 또 자전거도 많아서 더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전거, 전동 킥보드. 킥보드 아침 등교 시간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전동 킥보드 뭐 차량 도로로 다니기도 하고 인도로 다니기도 하고 하니까 그것도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등하교 할 때 안전교육 아이들이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집에 와서 어떤 교육 받았다고 얘기하나요? 최근에 학기 초에 학교 주변 돌아다니면서 담임 선생님과 함께 그런 교육 했다고 했어요. 어디는 위험하고 어떤 길은 어떻게 가야 되고 하는 거 학교 주변에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전북 송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면서 전북교총 회장을 맡고 계신 이기종 교장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기정입니다. 송북초를 들어오는데 정문 앞쪽으로 인도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인도와 차도를 또 이렇게 분리대처럼 보호막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안전하게 아이들이 통학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학교는 통학로하고 예, 이제 인도하고 또 이렇게 그 우리 아이들 오는 그 길목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인 골목 그 사이에는 볼록 거울이 다 설치되어 있어서 예, 우리 교직원이나 또 아이들이 예,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자기 안전을 자기가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다고 좀 말할 수 있겠죠. 예.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졌고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전주에서만 안타까운 2건의 사고가 발생해서 무엇보다 또 교총 회장님으로서 교장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이 안전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실 것 같고 안타까운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교총 회장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참 벌어지는데요. 그것도 우리 그 어린 생명이 이제 그러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이렇게 계속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참 매우 안타깝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등하교 때에 우리 아이들의 저 사고가 많이 일어난대요. 학교의 이 교육만으로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운전을 통해서 이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많은 그 운전자들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런 분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 즉 교통안전교육이 같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힘만으로는 이렇게 한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와 그다음에 운전을 하시는 분들과의 그러한 병행된 그러한 교육이나 앞으로의 그러한 세미나나 이러한 형태의 그러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안전교육을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운전하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교육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식이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또 의무화하고 또 신호등 같은 안전설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이 도로교통법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안전운전 의무를 부주의로 인한 인명사고 냈을 때 이에 관련된 아마 특정범죄 가중법일 것 같습니다. 송북초등학교 주변은 민식이법 이후에 뭐 카메라가 설치된다든지 또 과속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든지 좀 더 뭐 보강된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 민식이법 통과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죠. 예. 아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30km 이하의 그러한 좀 뭐라 할까요? 위에 그 설치되는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정도의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송북초는 지금 앞에 많은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지금 아침 출근길에는
더더욱 엉키고 설키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교통 그 안전 그 방지턱이라든지 신호등이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속도라든지 그걸 할 수 있는 카메라 이렇게 과속 방지하는 카메라도 좀 설치해주고 안내판도 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와 우리 교육계가 함께 어린이 이 안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정착되어 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주사위 이제 뭐 전교조도 있고 교총도 있고 모두 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이제 집합체인데 교총 차원에서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는 안전 교육 내지는 좀 더 요구하고 싶은 그런 목소리가 있으세요? 네, 그렇죠. 교육청에서도 교통 안전, 어린이 안전에 대한 그러한 것은 늘 해마다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안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러한 지침이나 규정을 받아서 우선적으로 특히 그 학년 초에 지금 저희가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 릴레이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형식적인 릴레이의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으로 교통 캠페인을 함께 어른과 아이 또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벌리는 그러한 캠페인도 좀 필요하고 또 그런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제도나 또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병행해서 해줄 때 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문학초등학교 교감 선생님부터 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변에 주택가가 많고 또 차량 통행이 많은 학교죠. 그래서 늘 항상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먼저 학생 교육이 우선이잖아요. 학교는. 그래서 항상 하교할 때 선다, 본다, 걷는다 그걸 외치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자세히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시키는 건 뭐냐면 먼저 서야죠. 서는데 우회전 차량 같은 거 있잖아요. 우회전 차량 같은 게 있을 때 뒷바퀴에 걸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 때도 횡단보도에서 한 발 뒤로 선다고 교육하고 그다음에 보고 근데 건너는데 우리 아이들은 또 초록색만 보면은 또 무조건 막 건너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건널 때도 자동차가 정지했는가 확인하고 또 될 수 있으면 운전자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건너게 하고 또 횡단보도 오른쪽으로 건너면 뭐냐면 한 2, 3m 안전 거리가 확보되잖아요. 건널 때도 오른쪽으로 건너라. 그렇게 항상 이제 지도를 하고 또 요즘은 또 뭐냐면 아이들도 핸드폰이나 또 게임기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건너면 주의력이 또 흐트러지잖아요. 그다음에 또 요즘 유행하는 거 이어폰이나 에어팟 사용 왜 그러냐면은 소리를 못 들여 빵빵해도 에어팟들이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데 교육을 받은 대로 행동하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죠. 교육을 받은 대로 말하면은 교육 받은 대로 행동하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냐 위험 요소가 생기냐 아이들은 성향 자체가 충동적이거든요. 충동적이고 또 갑자기 뛰어들고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 부족해요. 아이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면 이제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돈 5만 원짜리 놓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생각 못 하고 이게 주술 때 그때 만약에 그때 차가 오면 위험 상황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방금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은 이런 거 위험에 대처하는 상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공 같은 거
가지고 놀다가 공을 놓치면 순간적으로 공 주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어린이들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다. 이게 우리 어른들 같으면 이게 상황 생각하고 차도 한번 보고 그럴 건데 아이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성향 자체가 충동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위험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운전자들은 아이들이 그렇게 특성이 있기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특히 방어 운전을 해야 하고 또 이제 내 아이가 우리 학교 지금 앞에 있다. 내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바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이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어 운전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다 본다 걷는다 아이들이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렇게 늘 항상 등하교시에 교감 선생님 정문 앞에서 또 다른 통행로에서 항상 지켜보시죠. 우리 학교는 전체가 어머님들이 봉사를 해요. 아침에 또 이제 요즘 시니어 봉사단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8군데나 위험한 지역에 이렇게 아침에 봉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저도 나가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쿨존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나서 학교 주변에 속도 제한 카메라랄지 조금 더 보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곳 문학초의 환경도 좀 많이 변화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중요하고 우리 안전 의식, 인식도 중요하지만은 교통 안전 장치, 장치 그다음에 시설 정비 이런 방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쿨존 안내판도 있고 과속 방지턱, 그다음에 과속 단속 카메라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또 이것도 있어요. 그때 어머님이 그때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은 횡단보도 도색 너무 흐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요. 도색도 선명하게 하는 거 이렇게 법적인 면까지 좀 강화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한두 명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신경을 써서 안전한 등굣길이 되었으면 저는 바랍니다. 네, 다른 학부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은주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교에 이제 관심이 더 많아지게 되셨습니다. 자리를 또 맡고 있고 아이가 학교 갈 때 좀 어떠세요? 아, 안전하다 아니다 좀 그래도 걱정되는데 여전히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으세요? 요번에 저희 아이가 입학한 아이가 1학년인데 3학년 아이도 있는데 그 아이는 그냥 혼자서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스쿨존에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빌라 쪽에 살아가지고 그 통로들이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같이 다니고는 있는데 이제 아이도 이제 뭐 선다 본다 건넌다 이걸 하고 있지만서도 운전자들이 여기에는 좀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운전하시는 그리고 가정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 좀 운전하시는 게 제 눈에는 좀 그런 게 많이 띄었어요. 이제 난폭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스쿨존뿐만이 아니고 그런 통로 그리고 골목길에서도 좀 안전 운전 좀 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우리 저 금암동에서 일어난 사고를 보면 사고 난 이후에 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이 당시 상황을 물어봤는데 차가 높아서 있는지 학생을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주택가에 세워져 있는 차, 승용차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키보다 훨씬 높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튀어나올 경우에 벌써 꼭 그 큰 덤프트럭 아니어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미처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주민들의 주차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만 학교 주변 관련해서는 학교 차원이든 행정 차원이든 이 부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이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낮에 같은 경우에는 애기들이 방과후를 끝나고 나서는 더 많이 이제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운전 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의 발생 원인을 보면 역시 보호 의무의 위반 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신호 위반이 대부분이고 과속은 얼마 되진 않고 또
발생 시간을 보니까 역시 등교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교통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오전 8시에서 10시가 제일 적고요. 오후 2시에서 4시 하교할 때 아이들이 이제 정신없이 이제 학원을 가고 집에를 가고 하면서 이때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들을 보면 등교 시간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하교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골목 쪽에 그리고 저희 학교 뒤에 놀이터 쪽이 있어요. 근데 놀이터 쪽에는 아이들이 잘 다니는 저희 아이도 잘 다니고 있는 곳인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세게 다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거를 건의를 하고 싶었었어요. 이제 거기에 카메라를 놓던지 지금 카메라가 있나요? 그쪽에 놀이터 쪽에 거기에서 제가 이제 지금 많이 놀 시기라서 애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는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살고 있는 주민 차원에서는 그러면 어디에다 주차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또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빌라가 많다 보니까요. 빌라 세대수에 비해서 차가 많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 길, 학교 주변에 전부 다 차가 돼 있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학교에 이렇게 좀 저녁 때라도 개방을 해주셨으면 주차할 수 있도록 학교나 교회 뭐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조금 이렇게 자체 내에서 주차장을 개방을 해주셔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퇴근하고 이후에는 학교 개방해요. 예, 주차장 개방하고 이제 아침에는 좀 빼주셔야죠. 네.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오시니까. 주차장, 학교 운동장을 이제 몇 시부터 개방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많이 모르고 계세요, 솔직히. 그리고 이 주변의 사람들은 이용을 하는데 조금만 요즘 사람들이 말 그대로 걷는 거 정말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 그냥 조금만 걸어도 여기다가 대고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어른들의 생각 먼저 어떻게 어른들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학부모님들이 우선순위로 교육을 받고 옆에 이렇게 서로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교 시간에 이제 사고가 오히려 더 많잖아요. 네네.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저는 지금 인터뷰하다가 생각나는 건데 아침에는 봉사를 해주시니까 안 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도 이게 봉사팀, 시니어 봉사팀이 지금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전주시 같은 게. 이 시니어 봉사팀이 오후에 학교 시간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시간을 좀 나눠서 아침에만 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니어 봉사팀은 학교 차원의 팀이 아니고 전주시에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모임체군요. 요청을 해서 이렇게 봉사활동을 나와주시죠. 그러면은 한번 오후에도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발생 시간이 가장 많은 시간대가 오히려 2시부터 4시 이 사이고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아이들도 좀 있나요? 저희들은 하도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전거, 뭐 킥보드 같은 거 등하교는 우리는 금지거든요. 금지고 이게 혹시 꼭 타야겠다 그러면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거든요. 그다음에 안전 장구 다 이렇게 갖추고 보호장비 갖추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네, 저는 문학초의 녹색어머니회 회장 오미숙입니다. 이렇게 뭐 예방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학부모들 어머니회에서는 등교 시간에 직접 나오셔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봉사. 네, 저희 학교는 전 학년이 전 학부모님이 다 하고 계세요. 아이가 뭐 한 집에 2명이다 해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2번을 그대로 써요. 그래요. 이렇게 안전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만 조심한다고 될 일은 아니고 운전자들 특히나 뭐 여기 계신 어머님이나 교감 선생님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특히나 통학로 관련해서는 더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머니의 마음에서 좀 하실 말씀을 해주시죠. 통학로는 지금 30km 미만이거든요. 그게 찍혀요, 이제는. 일단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딱 뜨면 그때부터는 정말 30 이하로 내려가지고 어른들이, 운전자분들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야 사고가 일단은 어른이 조심을 해야 되겠고, 아이들은 솔직히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내가 어른이니까, 운전자니까 내 아이가 건넌다는 생각을 하고, 내 자식이 이 앞에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천천히 달리고 멈추고, 정말 그것만 지켜주셔도.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강하다, 처벌이 너무 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말씀하고 싶으세요? 저는 절대 그게 세다고 생각을 안 해요, 솔직히. 제가 지금 학부형이라서기보다는 저 애기 아빠한테도 항상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학교 앞에는 여보 항상 30 미만. 학교 앞에서 걸릴 시에는 당신은 벌금을 내고 집에서도 내라, 이런 식이거든요. 학교 앞에서만큼은. 정말 그거는 어른들의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내 아이가 죽는다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셀까? 목숨과 바꾸는데 그 벌금이 과연 셀까? 저는 절대 세다고는 생각 안 해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을 보니까 어린이 보호구역, 또 속도 위반, 운전자 부주의, 어린이 사망, 상해가 해당이 되는데,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네. 무기 또는 3년 이상이고요. 상해했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요즘에 릴레이도 하고 있어요. 1단 멈춘다. 이쪽 저쪽 2번이 3번 3초 동안 기다린다. 4번 사고 예방. 저렇게 우리 이렇게 있거든요. 저거를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 한 분이 사진을 찍어서 SMS 뭐 이런 데 올리면은 다른 분은 어쨌든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새아이 학부모로서 1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 요거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 멈춤, 이쪽 저쪽 3초 동안 사고 예방. 이게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진행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또 어른들, 운전자분들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